현재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러시아는 이 전쟁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뜻밖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상황이 미국 CIA로부터 전해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거취와도 심각하게 관계되었다는 의견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재 러시아와 전쟁과 중국의 상관관계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CIA 첩보가 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실패하며 매우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 휴전 협상 결렬의 주된 이유가 푸틴 직속인 러시아 정보기관인 FSB의 실책에 분개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 FSB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방어 태세와 국민들의 저항이 매우 거세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FSB가 푸틴에게 정보를 전할 때 상당 부분 푸틴이 듣고 싶지 않은 정보는 안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상급자들은 푸틴에게 직언하는 것을 꺼렸으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푸틴은 코로나로 거의 2년간을 고립되어 있고 회의를 할 때도 참모들과 6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변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과 극도로 멀어진 상태이며 그 사이 각종 노안까지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 전보다 훨씬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진 푸틴에게 주변 참모들은 아천만을 늘어놓는 상황으로 푸틴 직속 정보기관인 FSB조차 푸틴에게 제대로 된 전쟁 정보를 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까지 고집했기에 이들은 그 주장을 그냥 뜻대로 관철시켜준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은 첨단 장비를 비롯해서 터키 등에서 구입한 무인 드론 폭격기 등이 러시아 전차들을 격파해 나가자 러시아 군대는 후퇴하는 모습이 현재 펼쳐지고 있으며 더 이상 전차를 활용한 밀고 들어가는 전술은 현대전에서 큰 손해만을 본다는 것이 증명된 셈인 것입니다. 유럽연합 외교국장인 요제프 보렐 역시 블라드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 믿었지만 실패했다라며 사실상 러시아의 작전은 실패했고 유럽은 이제 러시아의 자원 의존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러시아 전쟁을 실패로 규정지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러시아 전쟁이 큰 실패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푸틴은 이제 애초에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냐며 FSB에 크게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BBC는 최근 푸틴의 보고 화면에서 손짓과 얼굴 표정 등을 토대로 평소보다 매우 격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격분한 푸틴은 장군 8명을 해임하고 이 사태를 만든 것이 FSB에 있다며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모습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큰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막다른 골목인데 현재 전통적인 기갑부대의 진격으로는 도저히 우크라이나 점령이 불가능하며 또한 공중에서도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지원과 미국의 전략자산이 러시아를 스캔하고 있는 데다가 설상 가상으로 경제적으로는 더욱 암울한 것이 서방의 협력과 제재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미 서방 기업은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러시아를 이미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 맥도날드는 러시아의 매장을 800여 개 이상 확보하며 영업도 잘하고 있었지만 모든 매장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먹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르브라 폭락 및 러시아의 원유 수입 제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러시아의 경제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20년 이상 예상되면서 먹구름이 들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조급해진 푸틴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금기시된 진공폭탄이나 집속탄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미 점령 중인 체르노빌을 비롯한 자포리자 원전을 볼모로 잡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거나 심지어 핵무기까지 사용을 고려하는 등 그야말로 모두가 파멸로 가는 스토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중국에 대한 CNN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CNN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중국에서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미국 CIA는 이 상황에 관해서 중국 내부에 중대한 상황이 생겼다며 관련 일을 보고했다는데요. CNN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때 칩거하던 푸틴까지 초대했고 시진핑과의 연대를 크게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러시아와 경제적인 연대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 협력을 최대로 강화하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 2달 전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치면 미국을 못 이길 리 없다며 미국에 상당한 도발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도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중국은 러시아의 모자란 경제력은 자신들이 제공해주면 되고 군사력은 힘을 합치게 된다면 전세계 패권을 가진 미국조차 상대할 수 있다는 중화민족 중심 사상을 고취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이후 뚜껑을 열어보니 당장 루브라가 박살나며 경제적인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긴급 경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크라이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루브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러시아에 출하가 불가능한 상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특히 중국의 러시아향 스마트폰 출하량이 절반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폰 가격이 30% 이상 오르는 등 아무리 중국 제품을 러시아에 저렴하게 공수하고 싶어도 루브라 폭락으로 상당히 묶여버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내심 중국 측에서는 애플이 서비스를 중지해버린 이 상황에 중국이 점유율을 늘려야겠다는 희망을 가진 동시에 러시아를 돕는 일환으로 좀 더 가격을 낮춰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 등 점유율을 대거 높이려고 했으나, 러시아 수입 제품 물가가 순식간에 폭등하면서 중국의 기존 출하량마저 잠식당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로 향하는 대부분 제품이 크게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서비스를 중지하자 중국이 유니온 카드 서비스를 러시아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막상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 유니온 카드를 러시아에 확대한다면 전 세계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하기에 중국은 서양이 빠진 러시아 빈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며 상호간에 공존할 수 있다는 상상이 물거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본 시진핑 국가주석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이 미국 CIA로부터 제기되면서 중국 내부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CIA는 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이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CNN이 보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에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앞서 CNN은 올림픽 기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했으며, 푸틴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배려로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겨울이 끝날 늦음하게 전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은 FSB의 정보를 보고받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지만 우크라이나는 저항이 극심했으며 전쟁이 길어지고 땅이 녹으면서 러시아 탱크들이 진창인 라스푸티차에 빠지는 등 고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CIA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 당국이 러시아 침공을 알았지만 시진핑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언뜻 이해가지 않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해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현재 중국 정부 당국을 총괄하는 세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력이 대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현재 시진핑 국가 사면임을 반대하는 세력 등과 중국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진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안하며 공산당 체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진핑은 중국 국가주석 최초로 3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3연임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시진핑에 대한 각종 극찬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반대 세력은 존재하고 있으며 권력 다툼이 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두고 내부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대외 정책을 오판으로 보는 세력이 많아졌고, 실제 서방 세력의 연결이 매우 견고하고 강력해 러시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도 충격을 받은 동시에 중국에서는 이런 식이면 대만과 중국이 하나가 되는 것도 매우 어렵다면서 1대1로 등 지나치게 중국 세력을 확대하며 강경하게 나가는 대외 정책에 불만이 나왔다는 의견입니다. 시진핑 반대 세력은 중국이 약해지는 것만큼 중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며, 러시아와 손을 잡고 서방 세력에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방향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본래 중국은 힘을 숨기고 나중에 충분히 힘이 쌓일 때 발휘한다는 도광양해의 측면을 강조해왔는데, 시진핑 들어서 화평 굴기, 주동 자기 등 힘을 과시하면서 중국 힘을 내세우는 정책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막상 중국이 주동 자기를 강조하다가 미국 등 서방에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 미국 중심의 민주 진영 네트워크가 만만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며 양국은 최상의 파트너라 치켜세웠고, 계속해서 서방사회에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러시아와 세계를 위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놓고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철퇴를 놓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 상무부는 중국의 3천억 달러 관세를 유예하며 경제적으로도 압박할 것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매번 중국은 미국 보고 종이호랑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목격한 것이며, 러시아산 무기를 대거 들여와 무장한 중국도 러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 군대와 맞붙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피부로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CNN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큰 불안에 휩싸였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미국과 서방사회에 강경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의 거센 태도로 임해서 전운이 감돌게 하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만에 대한 침략도 무력으로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이끌어간
시 주석에 대한 불만이 쌓인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며, 미 CIA는 러시아 침공 사실도 중국 정부 당국이 나중에 알려줬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함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거대하며 관계된 국가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